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평일 오후 2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와 특징주, 그리고 전문가님의 공략주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1시간의 방송 안에 모두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네이버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짧은 사연과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위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 링크가 뜹니다. 해당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2024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시면 장전에 미리 종목을 받아볼 수 있는 체험권과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의 링크 또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도 저희 힘차게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분과 함께 할지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전장 시장 분위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미국 증시에는 조금 힘이 되어졌는데 우리 증시에는 미비하게 작용이 되는 모습이죠. 그래도 코스피가 점심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0.14%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2645선까지는 올라와준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들의 강한 상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대 낙폭을 보이면서 862선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아랫단에 있는 소보자주 또한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상승을 나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인터배터리 관련돼서 긍정적인 여러 가지 신기술이 대기업들 중심으로 나왔고 관련해서 수혜를 받아가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한눈에 봐도 빨간불 켜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시장 분위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실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오전장의 한 줄평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전 시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뭐 굳이 한 줄 평을 하자면은 네. 오늘의 변동성, 최근의 변동성 별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스피가 좀 약하고 코스닥이 좀 강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하루 건너 하루씩 약함과 강함이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시장이 지금 의미 없는 시장에서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뭔 얘기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 시장이 있는 위치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현재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2600에서 2700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선에서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저점을 올리고 있는 상황, 상방형 쐐기골 형태인데 여기서 한번 접혔다가 돌파를 하든지 아예 돌파를 하는 이런 손들이 나오면은 여기서부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상승 추세로 가는 거니까요. 반대로 이 하락을 저점을 올리는 이 하락 추세선이 깨지고 내려간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재 구간은 하락 추세도 아니고 상승 추세도 아니고 현재는 상방의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정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양시장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있는 시장은 아니다. 하루하루의 상승 하락에 일일비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얘기는 뭘까요? 개별 종목들 중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나 개별 종목들 중에서 상방 돌파했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은 모아갈 때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 다른 글로벌 시장, 우리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은 전부 다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고가 3,300이죠. 그 자리를 이미 다 넘어선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식할 때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잘 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급등하는 종목도 있을 텐데 그 종목을 쉽게 팔지 않죠. 저도 여러분들께 팔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가는 종목들에서 최대한 수익을 땡긴 다음에 현금이 나옵니다. 팔고 나면 현금이 나오겠죠. 그때 안 간 종목들에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되겠죠. 지금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잘 가고 있고 일본 시장도 잘 가고 뭐 오늘 일본 시장이 좀 조정을 주고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좋은데 잘 가고 있는 시장에서 굳이 돈을 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현금 보유고 즉 주식을 새로 살 수 있는 현금 여력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새로 들어온 수급들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들은 없다. 많이 잘 가고 있는 종목들에서 잘 가고 있는 시장들에서 차익 실현 이후에 우리나라 현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가능성들은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2,700원 돌파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할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삼성 SDI를 포함해서 2차전지주들을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전지에는 왜냐하면 시대가 있습니다. 항상 그 시대에서 주류를 이루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2차전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저가형 2차전지들이 과도하게 시장을 침범하고 있는 모습들은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완성차 업체들이 우리나라 배터리들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차전지가 지금은 아직도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섹터다. 최근에 반도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이닉스를 위시한 HBM 관련된 AI 반도체들이 올라왔는데 그게 시장을 2,700을 돌파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반대로 또 어제부터 해서 최근에 또 제약바이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정고점을 뚫기에는 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양쪽을 다 끌고 갈 수 있는 섹터는 2차전지이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들은 조정을 줄 때마다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오늘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꾸준히 매수는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2,80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현물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2,800억 매도를 하고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은 거의 비등비등한 상황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이기 때문에 시장은 좀 사고 종목은 좀 파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궤입니다. 시장에서 지금 조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크게 의미 있는 정도의 하락은 아니다. 의미 있는 상승이 있고 의미 있는 하락이 있는데 지금은 그저 상방의 매물을 소화하면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정도의 구간이다. 외국인들이 시장을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빠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구간들은 아니다. 좋은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파월 의전 청문회 결과에 대해서 시장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 속도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강조를 했는데 사실 어제 이제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이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사실은 분봉상으로 보면은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좀 분봉이 밀리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잘 가던 종목, 잘 가던 시장이 분봉상으로는 파월 의장의 청문회 이후에 약간 밀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당장에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중한 입장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한번 이제 꼬아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냐면은 지금까지 파월 의장의 입장은 인플레이션이 2%까지 내려와야지 금리 인하를 할 것처럼 보여졌는데 목표 수준 2%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더 큰 확신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 이 말만 보면은 2%가 되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뒤집어서 보면은 방향성이 2%를 향해 가는 것이 맞다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 2%가 아니라 목표지로 가는 방향성이 확인이 된다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중요한 것은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 경기가 너무 탄탄한 이 상황에서 굳이 금리 인하를 해서 유동성을 늘려가지고 버블을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도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점.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나스닥이 상방 전고점에서 조금씩 힘이 빠지고 쌍봉을 만들고 있는 흐름인데 여기서 한번 놀림 먹어주고 추가 상승을 한다면은 글로벌 시장 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고 보고 우리나라 반도체를 포함한 성장주들 한 번 더 모멘텀을 받아갈 여력이 있다. 성장주들이 움직이고 또 총선 앞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기대감들이 한 번 더 시장에서 뉴스로 나오면은 저평가 종목들과 성장주들 함께 한번 시장을 끌고 가는 모습들만 나와준다면 2,700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2,700만 돌파하면 저는 상반기에 3,000까지도 볼 수 있다는 입장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오늘의 변동성 크게 의미 없는 구간의 등락이다 설명해 주시면서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선물해서 들어오는 부분 좀 긍정적으로 시장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 볼 종목이나 또 이슈는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종목별로 함께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장의 첫 번째 특징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 특징주는 특징주일 뿐인데 네. 일단 큐로세이라는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로세이라는 종목이 오늘을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림프종 치료제 암발셀의 임상 이상을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큐로셀이 지금은 좀 많이 낙폭을 줄였네요. 상승폭을 줄였네요. 아까 제가 봤을 때만 해도 한 1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3%대까지 상승을 줄인 모습입니다. 오늘 이 종목이 24%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음봉이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갭으로 크게 뛰고 갔을 때 양봉이 나오면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음봉으로 밀리기 시작하면은 바로 손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언제 손절이냐? 일단 라인 다 그으시고 이게 이제 전고점을 돌파해가지고 갭으로 떴을 때 전고점을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양봉을 빡 뛰고 내려간다면 보유인데 여기서 전고점 아래로 떨어지면은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올 수 있거든요. 매물이 강하게 밀려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간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히 삼상 같은 경우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성공했으니까 이제부터 가야지가 아니라 이제부터 나올 뉴스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매매를 할 때 이벤트 소멸 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을 못하거나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이미 음봉이 터졌는데 거래량이 터지는 음봉이 나왔지만은 다행인 거는 그나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단기 급등주의 중요한 라인 11선 정도는 네.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한 11선 이탈할 때까지는 지켜보셔도 큰 무리는 없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고 항상 이벤트 소멸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벤트와 함께 장 초반에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윗꼬리가 달리면서 지금은 4%대로 상승폭을 축소시켰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11선은 잘 지지가 나오고 있지만 이벤트 소멸과 관련된 리스크는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꼭 확인해 볼 두 번째 종목과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풍산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풍산 저도 전에 한번 언급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제가 사실 날짜를 못 찾아가지고 네. 수익 인증 못했는데 한번 제가 날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수혜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까지 장기화될지는 몰랐거든요. 처음에 개전했을 때만 해도 뭐 일주일, 한 달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풍산 같은 경우는 구리를 만들고 있고 특히 포탄에 이제 총을 쏴보신 분들 남자들나 군대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총을 쏘면 그 탄피가 누가 봐도 이거는 구리입니다. 이제 동으로 돼 있는 그 탄피들을 여러분들 많이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보셨겠죠. 그리고 이제 탄두가 있는데 지금 이제 포가 워낙에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각국에서도 무기가 부족한 상황이고 비축해 있던 무기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도 채워야 되고 우리나라도 사실 많이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고도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들에 따라서 충분히 수혜 가능성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터진 양봉이 나온 상황입니다. 다만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윗꼬리가 너무 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아직까지는 양봉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는데 만약에 아까도 이제 똑같은 말씀드렸죠. 크로스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전고점 이 정도 라인 한 4만 4천 원대 라인까지 깨고 오늘 음봉이 떨어지면은
비중을 줄여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나오고 증권사에서 증언적인 얘기들을 할 때 오히려 매도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는 아직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지분 문제들도 좀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분 문제 관련해서도 조금 더 뉴스가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 11선 이탈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정리하셔도 늦지 않다. 다만 신규 접근은 지금 할 때가 아니라 항상 눌림목을 줄 때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수주 기대감과 함께 풍산 오늘 장 출발 강하게 해주면서 52주 신고가 일단은 달성해줬습니다. 다만 44,000원 라인의 지지가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전략 세우실 때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또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또 어떤 종목 확인이 필요할까요? SM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엔터주들 중에서 가장 안 좋게 보는 게 SM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BTS의 저녁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저녁이 일어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고, JYP 같은 경우도 워낙에 이제 대표부터 아직은 노는 끼가 있는 어느 정도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직접 예능에 출연해서 자기 연예인들을 홍보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JYP도 지금은 주가가 좀 힘들지만은 모멘텀도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SM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지분 문제들에 대해서 카카오에서 지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도 있었고, 하이브에서 지분 문제 인수했을 때도 문제가 발생했던 게 이수만 PD의 개인적인 회사의 문제들, 그런 이제 법적인 리스크들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에스파의 카리나, 사실은 에스파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멤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적은 아니죠.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아이돌을 좋아할 나이는 아니니까 젊은 이제 남자분들이 에스파에서 가장 좋아하는 멤버가 카리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리나가 열애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오히려 주가가 하락합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생각도 있어요. 연애한다고 이걸 사과문도 올렸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관심을 먹으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관심으로 인해서 손해를 봐야 되는 부분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주가가 그 부분에서 빠지고 있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도 저희 때 뭐 SES, 뭐 핑클 이런 이제 멤버들이 만약 열애를 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빠지겠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연예인에 대해서 환타지를 갖고 사는 이 연예인들을 좋아하는데 그 환타지들이 사라진다라는 측면에서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고, 거기다가 샤이니 멤버 태민과 온유도 이적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이 한 62,000원대까지 내려온다. 62,000원대까지만 하면은 직전 저점이거든요. 이 라인을 지켜주고 양봉이 나오면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62,000원 라인까지 끼고 내려가면은 바닥이 없이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SM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몰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한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정도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밴드에서 양봉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늦지는 않는다. 어쨌든 간 연예인들 관련된 종목들, 어쨌든 간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BTS가 복귀하는 이런 이제 신규적인 모멘텀들이 그 빅 모멘텀이 있지 않은 한 사실 연예 관련주, 엔터 관련주들이 최근 추세가 좋지 않다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K컬처가 워낙에 해외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를 보고 가실 분들은 BTS가 복귀하는 하이브나 이런 쪽으로 우선해서 관심을 좀 갖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M 오늘 3%대 하락이 나오면서 결국 52주 최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 주가에는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진 않는데요. 밴드상 양봉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의 이슈들 저희가 종목별로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궁금해요 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짧은 사연과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도 가능하십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이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2024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해볼 수 있는 노란톡방입니다. 들어오시면 다양한 부분에서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들어오시면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 많이 될까요?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으신 분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종목을 보내드렸느냐 네. 한농화성 보내드렸습니다. 오. 지금 한농화성 몇 프로 상승하고 있을까요? 한농화성 현재 20%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일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현재 18%, 17%, 19%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종목 장전에 보내드린 종목이고 이번 주 화요일 날 문자 보내신 분들은 아마 오늘 받으셨을 겁니다. 이런 좋은 종목들 3일 동안 두 종목씩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들이 있지만은 사실 한농화성을 제가 방송에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사실 방송에 소개해드리고 싶어도 네. 이미 20% 갔는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20%간 종목은 사람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한 종목들은 언제 팔 것인가를 고민하는 종목이지 이제 사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해야 되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은 제 장전에서도 골라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43772로 이영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등록이 되니까 내일부터 바로 제가 3일 동안 문자 보내드릴 거고 난 문자뿐만 아니라 종목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것들 그리고 시황들 그리고 뉴스들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다 또 궁금한 것들 종목뿐만 아니라 주식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어디 물어볼 데 없다 하시는 분들 옆에 있는 밑에 있는 QR 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이 QR 코드 찍고 핸드폰만 이렇게 갖다 대면은 딱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찍고 들어오시면 코드 참여 코드 2024 누르고 들어오시면 제가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종목과 또 뉴스, 시황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특히 오늘 4시 같은 경우 여러분과 라이브 방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것들도 많으실 거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고민들도 많으실 거고 왜 내 종목만 안 가는지도 고민이 있을 겁니다. 오셔가지고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력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주식에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무려 장전에 받았던 종목이 한농화성이라고 하니까 아쉬운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3일 동안 체험권 받아볼 수 있으니까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 입장하셔서 해당 리스트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짧은 사연과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종목으로는 폴라리스 AI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3,0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3,000원대에 샀는데 고가에 산 걸까요? 꼭 상담해 주세요라고 연락을 주셨네요. 일단 최근 들어서 급등세를 계속 이어갔죠. 오늘 다시 한번 장중에 52주 신고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도 대규모 언어 모델과 관련된 앳 마켓을 연동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장중에 변동성을 보였었고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3,000원이면 좀 고점 같다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최근에 AI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가고 있긴 합니다. 네. 버블이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저는 버블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실적화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AI 중에 상당 부분은 버블성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실적이 뭐 대단히 잘 나오는 종목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흑자 전환 기조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종목이 꾸준하게 뭐 엔비디아처럼 몇 배씩 성장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AI를 한다라는 이벤트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변동성이 터져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사실 3,000원이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안 들어가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급이 어디까지 들어가지고 변동성이 어디까지 나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상승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수급을 내고 계신 분들은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지만 지금 굳이 뛰어 들어갈 구간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미 뛰어 들어가셨다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저께도 말씀드렸죠. 3일선, 11선입니다. 급등주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3일선을 꾸준하게 타워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3일선을 일타하지 않는 한, 왜냐하면 11선까지 이격이 너무 멀거든요. 11선은 2,000원입니다. 11선까지 이격이 너무 멀기 때문에 3일선을 기준으로 그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 조금만 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오늘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을 이미 오전 시장에 능가를 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타지는 양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윗꼬리가 크게 나오지 않는 한 3일선 이탈 까기 전까지는 가져가 버렸으면 좋겠다. 다만 지금 매수를 잘못하셨다 생각하신다면은 앞으로 이렇게 가는 종목에 쫓아 들어가는 매매. 이거 왜 쫓아 들어가게 되냐면은 오늘 상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 한 6, 7%는 더 먹겠지. 이런 심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종목이든 상한가를 매매하는 것들은 사실 옳지 않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같은 경우는 상단 매매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주식 처음 시작했을 때가 아마 15%부터 제가 주식을 했던 것 같은데 2006년에 아마 15%였을 거예요. 그때는 상따가 통하던 시절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한번 15% 들어가면은 딱딱딱 붙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30%고 VI를 2번 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VR 풀 때마다 매물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상따 전략이 지금은 유효한 시즌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생각한다면은 상따 전략보다는 눌림목 전략이 사실은 15%가 아닌 30% 상한가의 시대에 조금 더 적합한 시기이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3일선까지만 지켜보고 조금 더 시간을 주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오늘 급등을 이어가는 폴라리스 AI 일단 3일선을 기준으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ABL 바이오고요. 매수가는 27,000원,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선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일단 어제 미국 암학회와 관련돼서 바이오 관련주들 또 폭등을 이어갔던 종목들이 있죠. 그중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제 또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은 바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규 이중항체와 관련된 소식을 다음 달에 있을 암학회에서 전해온다라는 기대감을 일단 시장에 주긴 했거든요. 아직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오늘 뭐 일시적인 조정일지 다음 달 암학회까지 충분히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요? 일단 이 종목은 26,000원대가 대단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어제 양봉이 긍정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거래량이 터졌고 양봉이 나왔고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고점을 한번 돌파하면 그 전고점이 지지 라인이 돼야 됩니다. 한번 차트를 당겨서 보면은 전에 한번 저항을 줬던 구간들이 이 정도 구간입니다. 이게 한 26,000원 어간이거든요. 근데 이 구간을 어제 장대 양봉으로 뚫어냈습니다. 거래량도 터졌습니다. 오늘 빠지고 있지만 만약에 밀린다고 해도 26,000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아까 폴라리스 AI처럼 3일선 정도에서 지지를 주고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조정을 줬는데 내일 양봉이 나오면 양음양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양문양 패턴이 나오는 경우에는 강한 추가 상승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정리하실 종목도 아니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다시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도 말씀드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제약바이오 그중에서도 실적 나오는 종목들, 그중에서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지금은 좀 지켜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가 항상 돌더라고요, 순환이. 기대감이 있고 또 주식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많이 먹었던 기업들이 있던 섹터가 또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쉽게 몰려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가 한참 좋을 때 전에 말씀드렸죠. 표적항암제 갔다가 면역항암제 갔다가 이중항체 가면서 이 면역항암제 항암제 관련해 가지고 이중항체까지 가는 이 소위 말하는
화감제 시리즈의 마지막 이제 코스까지 해서 가장 이제 수급을 많이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 만큼 시장의 관심이 컸던 종목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종목이 한번 달려가면 강하게 달려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26,000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양음양 패턴 기다리면서 내일까지는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이 기대감, 좋은 가격 촉매제로 또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26,000원의 가격 지지만 잘 나온다면은 좋은 종목이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하나하나 만나보고 있습니다. 아직 상담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방송 전 그리고 방송 후에도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노란 톡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2024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일단 장전에 미리 종목을 받아볼 수 있는 3일 체험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장전 종목 한농화성이었다 말씀해 주셨는데 또 내일의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다음 주에 장전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목요일에는 또 온라인 강연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진행될까요? 예, 오늘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여러분들 한농화성 같은 종목들 어떻게 잡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제가 드리는 종목들 받으셨을 때도 여러분들이 100%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매 성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오늘 현재 2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중간에 변동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심리가 움직입니다. 심리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의 매매 성향과 같은 종목들을 사시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좀 급등하는 종목들 잡기 힘들다. 급등하는 종목들 말고 난 좀 안정적인 종목들이 좋더라. 또는 혹은 난 변동성이 크더라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냐, 못 먹어도 고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종목들과 나의 매매 패턴에 맞는 종목들을 선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정말 운전을 잘하시는 F1을 달리는 레이서인데 여러분들이 티코를 타고 정체되어 있는 고속도로를 달린다 하면은 정말 답답할 것이고 티코를 몰고 겨우겨우 초보 운전 30km 달리고 있는데 F1 레이스처럼 200km 놓고 달려야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서워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매매 성향에 맞는 종목들, 매매 성향에 맞는 타점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느냐라는 것들 오늘 라이브 방송 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궁금하신 것들 해소해 드릴 예정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방법들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QR코드 찍고 들어와서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오늘 4시 어간에 여러분들께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라이브 방송 연결되니까 함께 하셔가지고 멀리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종목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다음 고민입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화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6,200원, 비중은 8%인데 오르기는 할까요? 너무 답답하네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일단 오늘도 조금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대해 볼 부분은 자동차 업종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저 PBR 관련주로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멘텀은 있다가 될 텐데 추가적인 가격 상승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이게 저는 이제 자동차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도 뭐 현대차, 기아차부터 해가지고 자동차를 많이 말씀드렸고 네. 과거에 또 서현의와 여러분들 추천드려가지고 수익 많이 나서 인증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시장 자체는 시장의 움직임, 무브먼트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예 2,700을 뚫어주거나 아예 하단 추세선을 벗어났을 때 추세를 잡는 자리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 상단을 뚫는 거는 결국 대형주들이 뚫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플러스로 마감했을 때도 오히려 하락 종목들이 많은 장이 펼쳐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뭔 얘기냐? 대형주 위주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형주 위주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중소형주들은 사실은 수급이 빨린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대형주들이 만약에 2,700대를 뚫어가지고 가속이 붙기 시작하면은
이 중소형주에도 매기가 돌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뚫었던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돈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하는 부품들을 또 하단에 있는 종목들 1차 밴드, 2차 밴드들 같은 경우는 역시 수혜를 받기 마련이거든요.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이 올라오는 만큼 같이 올라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시장에 반영되는 경우들 때가 오게 된다. 특히 화신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거든요. 완성차 먼저 갔고 부품주들 중에서 최근에 현대모비스 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단으로 또 그 이후에 현대모비스가 비싸다고 느껴질 경우 수급들이 하부에 있는 부품주들에 퍼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보시면은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아주 답답한 상황입니다.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이제 겨우 481선 장기 이평대 지지하고 있는 정도의 흐름입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선발대가 갔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 2,700 돌파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선발대 역할을 했던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일본 시장이 다 갔기 때문입니다. 선발대가 출발할 만큼 아직 못 가고 있는 종목이지만 순서를 기다리면서 조금 더 시간을 주셔야 된다. 최소한 이 섹터가 자동차라는 섹터가 소외되어 있는 섹터는 아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화신까지 저희가 전략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MBT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8,236원, 그리고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바닥이라고 샀는데 끝이 안 보이네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네이버와 관련해서 일단 웹툰 관련해서도 또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 안에서 최근엔 좀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 시기가 돌아온다면 충분히 상승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가 네이버 관련해가지고 쿠키를 이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이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과거에 이제 걸으면은 캐시플라이든가요? 그 서비스도 했던 그런 이제 회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마일리지나 모바일 포인트들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동안 웹툰 관련주들을 대단히 많이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미스터 블루라든지 DNC 미디어라든지 정말 좋은 수익들 여러분들께 안겨드렸는데 최근 근래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 웹툰 관련주를 소개시켜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살 자리가 있고 똑같은 종목인데 살 자리가 있고 자리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 지금은 좋은 종목이더라도 타점이 안 나오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지금 살 때가 아니라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 MBT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웹툰 관련주들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추천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면 한번 보시면은 DNC 미디어를 한번 보여드리죠. 일단은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자리 제가 그려놨네요. 이 자리에서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급등한 다음에 지금 조정 시기거든요. 조정을 할 때도 보면은 딱 헤드앤숄더 자리를 딱 주고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빠진 경우에는 옆으로 한번 누워서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한번 힘을 모으는 자리가 나온 다음에 재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MBT 한번 볼까요? MBT도 비슷합니다. 보시면은 딱 헤드앤숄더 자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간 하방 깨지지 않고 웹툰 관련된 사업들이 앞으로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이 종목 분명히 우량한 종목인 건 맞지만 이 종목은 아직 타점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8,200원대면은 어떻게 보면 한 이 정도 구간인데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께 드렸던 1차 목표가에 도달한 그전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은 가기 전에 사셔야 되지 가고 한번 모멘텀을 받은 다음에 사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항상 방송에 자주 나올 때는 사는 게 아닙니다. 방송에 나오기 전에 사서 방송에서 MBT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때가 오히려 팔 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정을 주거나 저점이 있을 때 이런 종목들은 사시는 거다. 다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만약에 양봉이 좀 나오거나 기간 조정을 줘서 옆으로 조금만 놓으면은 이제서는 살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BT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타점이 나온다면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추천을 드리는 이 종목을 제가 언젠가는 추천을 드릴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매수 타점 말씀드려 보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좀 조정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만큼 현재 구간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 있을 시기 때 방송을 통해서 또 소개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종목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DR텍이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4,6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오늘 또 추가적으로 가격 하락이 나옵니다. 4%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도 사실 좀 많이 빠져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계속 홀딩의 관점으로 가야 될까요? 지금 위험한 자리까지 내려오긴 내려왔네요. 위험한 자리까지 내려왔고 어쨌든 간 중요한 거는 이 주가가 차트가 네.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종목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이 한번 크게 먹고 나면 제가 말씀드리죠. 풀도 안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트를 좀 길게 늘려놓고 볼게요. 보시면은 이 종목이 갈 때 진짜 크게 갔습니다. 3단 상승 진짜 그림처럼 다 그려놓고 갔습니다. 대파동으로 3단 상승 다 그리고 소파동으로도 보면은 딱딱 차트를 3단으로 다 만들어 놓고 갔거든요. 그럼 지금은 하락 추세 구간에 들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고 보시면은 고점에서 조금만 올라가려고 하면은 고점에서 밀리고 지금 저점에서 저점을 또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깨진 저점이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면은 저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차트를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저점 스타트했던 그 구간에 비하면 아직도 빠질 자리가 남아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는 차라리 좀 정리를 하시고 왜냐하면 여기서 빠지면은 일단 2,000원대 중반은 본 단위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이 좀 좋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메인스트림에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수출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수급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보시면은 최근에 그래도 거래량이 좀 실렸다 하는 양봉들 보시면은 이 거래량이 실렸던 조금 거래량이 실렸던 이런 양봉들을 이 저점은 깨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추세가 완전히 하향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일단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추세 이탈과 함께 종목 교체 함께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빠르게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다날이고요. 매수가 4,500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지금 손실 중인데 계속 보유할까요? 아니면 손절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사실 다날 같은 경우도 원래 페이코인 사업을 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로 늘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였었죠. 다만 페이코인 자체가 좀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원화마켓에서 상장 폐지가 되면서 최근에는 이 가상화폐랑 크게 주가가 연동되는 모습이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의 모멘텀을 기다려봐도 괜찮을까요? 그래도 작년에 이 회사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조금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 PBR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인터넷 서비스를 해주는 종목이 저 PBR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PBR이 0.9인데 통상은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는 되게 고퍼인 경우들이 많이 있고 고 PBR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저 PBR이고 사실 최근에 그 알리익스프레스 때문에 CJ 대한통운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왜 상승을 했습니까? 결국은 해외에서 온라인 마켓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양식이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저희 예전에 제가 고수에 관심 종목 할 때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코로나 때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가 우리의 생활 양식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시초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이 시장을 누비는 때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AI처럼 그냥 갖다 붙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코로나 때 우리가 언택트 시대라는 걸 맞이했고 재택근무를 해봤고 또 음식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상당히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생활 양식 자체가 변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성장 가능성들, 새로운 모멘텀들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장을 끌고 왔고 또 말씀드렸던 온라인 마켓의 성장을 이끌어온 것들, 쿠팡이 흑자전환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런 측면들을 보면 이런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은 시장에서 순환매 양상에서 아직 시장에 관심을 덜 받고 있는 것뿐이지 어떻게 보면 최근에 택배가 많이 늘다고 제주주도 한번 갔었고 택배주도 한번 간 것처럼
그런 것처럼 결제 관련된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도 한 번쯤 수혜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단할 지금 정리할 종목은 아니다라는 측면 말씀을 좀 드려보고 보유하시면서 조금 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보유의 관점으로 지켜보자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함께 했습니다. 다만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 챙겨주셨나요? 오늘 가져왔던 종목이 네. 사실 한농화성과도 조금 관계가 있는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아까 뽑을 때만 해도 한 2% 정도 상승이었는데 벌써 한 5% 정도 사실 오늘 지금 장이 마이너스 상태인데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네요. 사실 2차전지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2차전지에 관심이 있다는 말씀 많이 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수화학입니다. 사실 제가 고민을 했던 게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가져올까 이수화학을 가져올까 둘 중에 고민했거든요. 근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훨씬 더 빠르긴 합니다. 근데 이수화학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방향성 자체는 같은 방향성을 가고 있거든요. 그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조금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이수화학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합성소재 원료하고 부산물 제조 가공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하고 합성소재 원료가 되는 연성 알킬벤젠 그리고 노말 파라핀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생산 업체로 구분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오늘 올라가는 이유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같은 경우 개발의 수혜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삼성 SDI가 급등하면서 같이 급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관련된 종목들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지금 급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6%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이 종목도 한 4.5%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거기다 이제 숨겨진 모멘텀도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스마트팜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과일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진짜 비쌉니다. 제가 이제 외국인들 좀 방송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외국인 그 연예인 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네. 여러분들 얼굴 다 떠오르실 겁니다. 네, 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우리나라에서 검은 봉지에 한 봉투로 과일을 사는 돈이면은 이탈리아 가면은 다마스 한 대를 살 수 있대요. 그 안에 채울 만큼 과일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과일값 너무 비싸요. 저도 지금 과일값 들었다 놨다 들어왔다 놨다 이거를 몇 번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걸 먹을 때 나의 가심비가 얼마나 채울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그 농업에 대해서도 스마트팜들이 지금 늘고 있고 인건비가 올라가서 얻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최근에는 국내 농업법인 LMP와 함께 해외 수직 농장 딸기 재배를 위한 기술 협약서를 체결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그린바이오 사업을 출범했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직 농업이 뭐냐면은 그 통상 이제 우리가 하우스에 가면은 여기 키워가지고 하우스를 올리는데 어떤 데 가면은 선반 같은 데서 차곡차곡 키우고 물 같은 경우도 세로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수직 농업인데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화면 한번 보시면은 차트가 되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일단 이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가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대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돌아 올리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종목도 사실 부담 없이 사도 밀려도 만약에 오늘 이슈가 끝나고 내일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이수화학은 밀릴 게 별로 없다라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자리에 있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화학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 17,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7,000원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전에 한번 지지를 줬던 자리가 한번 깨졌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저항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일단 1차적으로 17,000원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이 자리를 깨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25,000원 정도 2차 목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이 정도 구간 전에 한번 고점을 잡았던 구간을 2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12,000원 있죠. 하방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이 하방이 깨지면 안 되겠죠. 손절가는 12,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다크호스 공략주 이수화학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1차 목표가 17,000원, 2차로는 25,000원 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외에도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릴 텐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전략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